거기에 대해서는 뭐 노예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글을 마무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주도 호적을 분석을 하면서 제주도의 공로비가 뭐 많은 때는 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제주도에는 이렇게 3년마다 호적이 잘 남아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연결을 한 두세 개 마을을 해봤더니 공로비에서 해방이 되고 그 후손들까지 한 50년간의 가게를 수십 가게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게를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하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무기 신분제 해방이라든지 또 근대사회에 저는 관심이 있지 근대 문제까지 옮겨가서 근대사회에서 우리가 계층이 넓기 자유롭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층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에 의해서 상층까지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혹시 우리가 어떤 거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사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과 간단히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나중에 토의하게 될 노비제는 과연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거기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국사 법제사를 하시면서 노비제에 관한 책을 쓰신 꼭 노비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목이 나는 노비로소이다이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노비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책을 쓰신 인상혁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전공 전문가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법대에서 민사소송 공부한 임상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책을 그렇게 써서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주로 연구하는 것은 조선시대 민사소송 제도인데 조선 전기의 민사소송 제도에 대해서 학위 논문이나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 대부분의 소송이 노비 소송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라 지긋지긋하게 보게 되긴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천한 것보다는 좀 고상하고 멋있는 걸 좀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나 법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책 제목이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지은 제목이고요. 그 조선시대 노비 소송 중에서 특별히 좀 흥미를 끌만한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법제사 공부를 좀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쓴 거라서 좀 내용은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매우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소송에서는 되게 나는 양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엔 특이하게 피고가 나는 노비다 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 조선 노비제의 실상을 알게 되면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닌데 일반인들한테 어필하기는 괜찮은 거라서 그것을 했습니다. 다만 후회되는 것은 그런 책을 썼더니 제 신세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이제 노비제 사회가 했지만 사실 농노로 보는 이유는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과거에 이제 이용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막스주의 역사관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조선시대가 노예제 사회면 우리는 중세 봉건제도 없이 그냥 매우 세계사적으로 뒤처진 사회라는 인식이 박히는 게 싫은 게 아마 가장 큰 거겠죠. 네, 그런데 팔레 선생님의 그 글도 제가 읽게 됐는데 좀 국사 좀 논문을 읽다 보니까 팔레가 노예제 사회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책을 가서 인용하는 책은 그 유형을 다룬 그 책이었는데 그걸 읽고 보니까 저도 다 읽을 동안 그렇게 한국의 노예 사회에 심화되어 있다면 유영원이 외치는 그 노비 해방의 그런 의의나 뭐 이런 것을 살피고 있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좀 왜 남들이 소개하는 것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도 저는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그 논문들을 보니까 좀 강하게 주장하는 글도 있긴 있었는데 그 국사학교에 소개되는 그 두꺼운 책 거기에서는 그 내용은 좀 약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좀 이제 법적인 시각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식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법적인 개념인데 저도 뭐 또 다른 거 아는 것도 없고 해서 근데 사실 저는 가장 그 노예제 사회의 가장 그 큰 근거로 드는 것이 노예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송의 당사자도 되고 또 그리고 주인을 대리하기도 하고 또 재산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성격들이 하고 이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육물사도 말씀하셨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 박병선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니나 노보루라는 그 유명한 그 중국 법제사가가 한국 노예제에서 표현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서양 노예제와 다르다고 한다면 노예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어떤 것을 접근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가 사실 좀 이걸 가지고 논문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쓰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거래의 대상이 거래와 상속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비의 그 인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이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역이라는 개념으로 서양의 인역권이나 그 거래와 상속의 대상을 역이라고 관념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그런 서양의 노예제하고의 그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캐치해내지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민석 선생님도 질문하셨는데 최병주 교수님께 그런 식으로 혹시 하게 되면 서양 노예제하고 차별성이 좀 가능할 것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이따가 그래서 저는 연구 방향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비제가 상속되는 게 인신이 아니라 역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경인교대 김호 선생님. 지금부터는 이제 노비제도를 직접 연구하시지 않으셨지만 조선사나 중국사나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장되어 서열에 따라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장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경인교대에서 지금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사범대학에 있다 보니까 역사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송재현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조금 하던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조금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서 제가 좀 참관하고 싶다고. 제가 뭐 노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교과서 문제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만 실제로 그런 중요한 교과서들을 이제 만들 때 학자들의 역량이 어떻게 잘 모일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뭐 말하자면 모임들을 단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 발전이 돼갖고 좋은 의미의 이런 이야기들이 잘 모이면 상당히 좋은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뭐 각자 개인 학자들을 넘어서 갖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참관을 하게 됐는데 역시 뭐 한 번 모여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번 모여갖고 이런 모임들을 좀 하고 소통을 좀 하고 이런 거는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